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이근희 회장 돌아가신 뒤에 이제 상속세 신고할 기간이 다가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현금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 피할 수 없는 상속세, 수천억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기사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서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희 회장님께서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6개월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10월에 돌아가셨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에는 4월 말까지에 대한 것은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납부를 해야겠네요. 오케이.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워낙 뭐 부자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50% 이상 초과된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뭐 11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요즘에 여러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상속세 재원 마련 윤곽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이런 분들도 대출을 받나 싶지만 대출을 받게 되네요. 거기다가 주식 배당 등을 통해서 마련한 현금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미술품, 자산 매각도 해서 또 충당할 계획이라네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좀 보니까 계열사의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상당히 좀 낮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열사의 주식 매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금 부분들에 대한 거, 미술품 같은 거 팔았던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재원 마련, 상속세 재원 마련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는 거로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현금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배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게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뭐냐 그러면 대출로도 한다는 얘기예요. 계열사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복수의 금융기관, 은행이 되겠죠. 뭐 대출 절차를 밟고 수천억 원에 대해서 개인 신용대출 형태로다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신용이니까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식담보대출과 달리 이 공시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상속세 납부 방법을 찾아내는 형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거로다가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하여튼 이런 윤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도록 하죠. 뭐냐 그러면 상속세 납부 재원, 자진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일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산된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다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2조 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에 나눠서 납부하겠대요. 그걸 뭐냐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걸쳐서 올해는 2조 원 납부하고 내년 부분부터 시작해서 5년간 납부해서 연부연납해서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봐봐요. 뭐냐 그러면 이 연부연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상속세 납부 방법은 말이에요. 일시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제3조의 2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상속세 부분들은 일시에 납부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상속인들 간에 연대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겠죠. 오케이. 그 중에서 2회에 나누어서 나눈 거를 우리는 분납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납부하는 걸 연무연납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거죠. 일시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일시에 납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만약에 어떻게 됐냐. 1천만 원을 초과한 때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납부 기간 부분들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의 일정의 부분들에 대한 것은 1천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 2달 걸쳐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또 2천만 원 초과할 때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 세액의 50% 부분들에 대한 거 이하 부분들에 대한 납부하고 또 납부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해라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2천만 원 이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납의 형태로다가는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연부연납,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납부하는 걸 우리는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분납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1조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속세 연납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결과적인 관할 세무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업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니까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에 걸쳐서 납부하게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특혜도 이것도 아니에요. 나와 있는 세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선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기사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게 되면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다시 기사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대출 외의 방법으로서 뭐냐면 상속세 재원 마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상속세 재원으로 해서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갖고 있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4월에 지급될 이해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을 1조 원가량으로 예상한대요.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3월 17일 날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로 하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 삼성전자 여러 가지 가서 이제 주주총회를 참가하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재용 부회장 그 일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해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다 합쳐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총 한 1조 2천억 안팎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 이 배당은 결과적인 뭐다? 상속세 재원으로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물산, 생명 등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주주가 될 회사의 배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5년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걸 납부를 해야 돼요. 왜? 상속세 재원으로서 배당으로다가 활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이런 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배당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좀 더 높겠죠. 좀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주로다가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갖고 계신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 매년도 어떻게 돼요? 1조 3천억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이번에 2조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5년에 걸쳐서 납부하게 돼서 총 해서 납부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서는 뭐냐면 미술품 등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현금화 시켜서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물납의 형태로 해가지고서 하는데 감정가만 한 3조 원 정도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어떻게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과표를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서양 작가들의 대상이나 이런 거는 되겠으나 이게 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그래서 이것도 또한 말 그대로다가 해외 부분들에 대한 서양 작가들 부분들은 가능하겠으나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가에 헌납하게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부 처리를 해주고 어쩌고 하게 되게 되면 많이 해줬다 안 해줬다 이런 또 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쉽게 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무튼 외국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매각 처리는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다시피 뭐냐 그러면 삼성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서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는 이 부회장과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적어도 삼성 전체 그룹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 진행한 것을 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봐요. 삼성 이외에 여러분들과 같은 비상장 주식회사라든지 기본적으로다가 IPO, 외감업체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상속세 재원 마련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 부분들에 대한 자금을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장 주식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중에서 그냥 가장 좋고 심플한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미술품 팔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심플한 방법은 말 그대로다가 보험회사에 종신보험 가입하는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 보험이다 어쩌다라고 했는데 보험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상속세 제어 마련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은 아니겠어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계약자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자 법인. 그다음에 수익자 누구예요? 법인.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피보험자, 대표이사 뭐 하게 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고 법인 돈이 유족한테 와가지고 상속세 납부하게 되게 되면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방법 중에 나오는 것이 요즘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년 자산가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법인, 사업장 부분들을 그냥 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어 마련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부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홍래 여사같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 개인의 문제라고서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나는 어떤 방법이 있나를 택하시고요. 또 그분에서 건강하실 적에 이런 재원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뜻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빚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